최순실 씨가 이제 마스크 쓰고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어떤 혐의로 특검이 물어보는지를 좀 떠보려고 나온 거다. 이런 이제 그 현지 기자들의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요, 최순실 씨가 10억 원을 빼돌리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보도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면요. 네. 자, 장시호 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모죠. 자, 이모가 언론 인터뷰로 시선을 분산시켰다. 독일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해 10월 말 상황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독일로 도피했는데 갑자기 세계일보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국내에서도 놀랐잖아요. 네. 눈물 흘리고 뭐 심장이 떨려서 내가 비행기도 못 탄다. 이제 그래서 충격을 줬던 저 인터뷰인데 자,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쓸 줄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버렸을 리도 없고 그런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출됐는지 누가 제공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취득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신문에 나온 인터뷰 내용 중에 이제 그 문제의 태블릿이 나중에 밝혀지지만 네. 그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했고 그 유명한 심장병 얘기, 비행기도 못 탄다. 그때 그 얘기 했거든요. 예. 그때 그러니까 세계일보의 인터뷰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죠. 그러니까 태블릿 PC는 자기가 모르는 거다. 그리고 지금 심장병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세 번째는 모든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자신이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그렇게 그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지금 당시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검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래도 최순실이 못 들어온다는 부분에서 그때 앉아 지금 최순실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 것이냐 이쪽에다 초점을 맞추게 만들고 난 뒤에 네. 자신은 따로 자신의 조카인 그 장시호 씨를 시켜서 이 장시호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의 대여금고에 지금 숨겨놨던 10억대의 수표와 그리고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빼돌려서 자기 집사인 변호사에게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말씀이 일종의 이것이 네. 양동작전이죠. 군사적으로 양동작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네. 양동작전이 뭡니까? 페인트 오퍼레이션 아닙니까? 속임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을 치면서 그렇죠. 서쪽을 공략하는 일종의 네. 성동격서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나름대로는 상당히 대비를 열심히 하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손을 썼다는 그런 셈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막작전이었다. 이 인터뷰가 네. 언론 방해용일 수도 있다. 이런 대목을 보여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지금 이날이 10월 26일에 사실 한국에서 최순실 씨 집이랑 이런 것들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자 최순실 씨가 바로 그날 장시호 씨한테 새벽에 전화를 합니다. 대여금고에서 돈과 서류를 찾아라라고 해서 장시호 씨가 바로 대여금고에 가서 수표 10억 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최순실 씨가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있으면 달게 받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보시면 자 돈을 찾아라라고 해놓고 자신은 인터뷰를 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치밀하죠. 그다음에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최순실이 귀국해서도 검찰에 출두할 때까지 33시간인가 있었잖아요. 근데 국내 강남 호텔에 네, 청담동 모 호텔에서 머물면서 그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때 또 은행 갖고 돈 찾은 거 한 5억 찾은 거로도 있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순실 씨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영리하다 그럴까 영악하다 그럴까 어차피 엎어진 물은 그걸 또 나름대로 뭐 손에 감수할 건 감수해야 되겠지만 네. 그 와중에서도 챙길 건 챙겨야 된다. 근데 네. 장시호 명의로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하나은행 대여금고에 있었다. 네네. 이건 일종의 차명 재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차명 재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대여금고라는 게 이게 뭐 하나은행 한 군데만 있었던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고 네. 또 최순실 씨 집에서 사라진 뭐 2개의 금고 네. 그건 또 도대체 지금 어디가 있는 빨간색, 건지 검은색. 그렇죠. 빨간색, 검은색. 거기 안에 도대체 뭐가 담겨 있는 건지. 그러니까 네. 최순실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차피 자기가 죗값을 치른 거는 최소화시켜야 되지만 뭔가 검찰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좀 재산상의 뭔가 그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치밀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어젯밤에 한 방송이요. 또 충격적인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리거나 한 재산들을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측근들도 나눠 먹으려고 했었다는 정황인데 이게 다 나라 돈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6억짜리 연구가 선정되게 해야 하는데
내가 밀고 고영태는 누나가 알아서 처리해요. 이런 거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해야 해. 너, 고영태 등등 나눠 먹으면 되는 거야. 네. 네, 지금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영태 씨 측근들이 네. 자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네. 알고 그걸 이용해서 정부 예산을 빼먹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녹음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김모 씨가 고영태 씨 측근인데 네. 관련된 사람들 녹음을 했는데 그게 2,000개나 된다고 그래요. 네. 2,000개요. 예, 예. 그 녹음 파일이 2,000개나 압수가 됐는데 이제 고영태 씨의 어떤 측근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최순실 씨가 굉장히 비선이구나. 그리고 고영태와 굉장히 뭐 불륜 관계가 아니든 친하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 주위에서 있으면 뭔가 이게 떡고물이 떨어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고영태하고 만약에 최순실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 결국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영태를 잘 관리하고 고영태가 최순실한테 잘하게 해서 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여기서 지금 녹음 파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36억 원 아니에요. 네. 그럼 36억 원을 일단 최순실만 통하면 이거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문체부 네. 예산 36억 그렇죠. 그럼 문체부에서 36원 받아 그다음에 우리끼리 나눠 먹자 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것처럼 내가 밀고 고영태는 누나. 이게 누나가 이제 관리를 하라는 그렇죠. 얘기죠. 알아서 좀 해달라 예, 이런 예. 얘기 나오지 그리고 않습니까? 그 어떤 녹음 파일 나머지에서도 보면 고영태가 최순실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최순실이 실세다는 부분도 나타나고 고영태가 혹시 최순실이 멀어질까봐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나라 돈 자체를 임자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가서 먹고 보자. 그런 식으로 모의를 했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고영태 씨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에서 증언한 내용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고영태 씨가 검찰에 검찰이 이 녹취가 뭐냐라고 했더니 제가 최순실 씨와 연결돼 있고 최순실 씨가 비선 시세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저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영태 씨 측근들이 근데 고영태 씨가 이야기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네. 아마 그 고영태 씨는 아마 최순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국정농단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 구조 자체를 보면서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나도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가까운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한테 사실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의 암시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 보고 친구들이 끝까지 그 누나하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연 그 2,000개의 녹취 파일 중에 과연 지금은 이제 시도하는 자체만 나와 있는데 과연 성사된 것이 있는지 네. 그 부분은 아마 특검이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고영태 씨도 이제는 이제 주역표 생각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 돈, 나라의 어떤 예산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제 뭐 나눠가지고 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국정농단의 실체가 나오는 얘기죠. 영향력을 끝까지 행사해야 한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들도 좋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저거는 이제 지금 방금 우리 차 교수 말씀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고영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세상에 네. 이런 식으로 쉽게 돈 버는 방법도 있구나. 몇십억 원을 아 그러면서 이 말을 몇 번 쳤을 거예요. 야, 야. 내가 세상 헛살아 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왜 피땀 흘려 노력을 했나. 무슨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최순실도 이렇게 해먹는데 우리도 좀 해먹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럴 텐데 문제는요. 그리고 이게 엊그저께 보면은 이제 그 최순실 측에서 고영태가 최순실과 불륜 관계였는데 뭔가 사익 추구하려다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막 부풀려갖고 일방적으로 폭로를 한 거다 이런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요 대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영태가 사익 추구를 하려고 했는가 안 했는가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래갖고 이루어진 건이 뭐냐? 네. 그때 엊그저께 얘기 나올 때는 무슨 보증금 자기 집 보증금 2천만 이경재 변호사가 3천만 원 꿔가지고 네. 왜 안 갚았어요? 했더니 그 3천 아니고 2천인데 네, 네. 갚았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그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라면 견물생심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해 먹으려고 했을 텐데 그러면 최순실이 그러면 그걸 방치를 했겠는가? 아니면 최순실 모르게
감쪽하게 먹을 만큼 저 사람들이 치밀했던가 아마도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최순실 변호인 측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못 내놓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네. 파일에는 또 고영태 씨도 뭔가 자기도 하려고 했지 않느냐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게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2,000개의 파일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고영태 씨가 재단 사무총장을 쫓아내고 내가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서 재단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파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영태 씨가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에 어떤 촉발이 된 건 맞고 또 여러 가지 공헌을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순수한 내부 고발자를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최순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뭐 불륜관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서로 그 어떤 사이가 멀어지니까 굉장히 등을 돌린 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권 개입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좀 있긴 있어요. 특히 미얀마 이번에 케이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자기가 소개한 M사의 지분을 20% 정도를 가지려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최순실 씨가 뺏어갔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틀어지면서 결국 내부 고발자로 나선 것인데 네네. 적어도 최순실 씨와 관계에 있어서 네. 아니면 뭐 최순실 씨의 어떤 하는 행태를 보고서 아 나도 여기서 잘 끼면 여러 가지 이권을 챙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은 당연히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된 이유를 가만히 보면 최순실 씨가 이권 개입을 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독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눠 먹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차은택과 관련된 부분은 좀 나눠지긴 했지만 뭐 플레이그라운드 그런 것도 사실은 자기가 몫을 챙기는 그래서 독점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분쟁이 있고 누구 나눠지지 않으니까 또 배신을 하게 되고 네. 그런 상황으로 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나 다를까 이 최순실 씨 변호인 측이 이 해당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공개를 해달라라고 지금 검찰 측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 법정에서 한번 다퉈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법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좀 보셔야겠습니다.